네, 안녕하십니까. 호텔 외식 조리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로 취업 교과목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3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강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한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특히 HRM이라고요. 인사관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모두 다 진행했고요. 또 그런 채용 절차를 기획하는 업무까지 맡았었고, 실제로 인사팀장도 약 8년 정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면접도 보는 이런 일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는 최근 3년 동안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심사위원, 또 그리고 실제 유형별 면접관으로 참여했었고요. 작년부터는 제가 공정채용 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공기업에 방문해가지고 공기업의 채용 제도를 심사하고 또 조언해주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권고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 강의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예시를 또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동 지역 아랍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 음료회사가 약 10여 년 전에 진출해가지고 음료수를 팔아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던 광고 CR입니다. 사막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막에 누워있던 사람도 시원한 우리가 만든 음료수 마시면 활기차게 뛰어다닌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잡지에다가도 싣고 버스에다도 붙이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렸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손가락이 이상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먹는데 좀 이상한 모양인가 보죠? 머리카락은 왜 삐져나왔죠? 이러신 분들 계시고, 혹시 이거 석유 아닙니까? 기름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아랍권에서는요,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나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사막에 누워서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마시면 뻗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입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퀴즈를 냈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도 중요한 것은 채용 담당자의 입장, 또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우선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C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자기소개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썼거든요. 이제 거꾸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요리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요리의 레시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 자기소개서를 기업에 있는 전문 셰프들이 보고 면접에서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 전문 셰프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인 자기소개서 요리의 레시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리를 빗대어서 제가 그 비법을 한번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텔 외식 조리과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부를 끝내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실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창시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는 항목별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같이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C. 첫 번째 C는 무엇일까요? 네, 직무적합성입니다. 직무적합성. 지원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한 직무적합성.
그래서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전공도 직무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공에서 배웠던 주요 과목들 직무 적합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교육들, 외부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내부에서 들었던 교육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직무 적합성에 해당되고요. 직무 관련된 자격증, 마찬가지로 직무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된 실습 등 인턴, 또 계약직, 뭐 기타 관련된 경험들 다 직무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관련된 경험, 지식들을 갖다가 최대한 잘 어필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직무 적합성이 자기소개를 쓰실 때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앞쪽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앞쪽에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좀 부족할 때는 앞쪽에 자기소개서의 앞부분에 그 신선한 재료들을 갖다가 잘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요, 조직 적합성입니다. 조직 적합성. 자,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소통하고 협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서 소통하고 협력했던 이런 사례를 보면서 확인하고 미래에도 입사 후에도 그렇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 동기 쓰실 때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인성,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고 또 조직에 잘 융화하고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인성 이런 거 갖다가 잘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꼭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경험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가치관, 인성, 그리고 직업관 등을 갖다가 어필해 준다면 세 가지 3C가 골고루 다 어필되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서 보고 싶은 인원이 될 거고요. 면접에서 그런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신다면 뽑고 싶은 이런 인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C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3C를 자기소개서에서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가 제출했던 그런 서류들은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1차, 채용에서의 1차를 갖다가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보통 1차를 서류 전형으로 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거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력서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요. 이력서라고 하면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들을 갖다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력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력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히 또 규모가 좀 있거나 좀 더 큰 기업들은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점수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량화시킨 다음에 전체 그 점수 플러스 자기소개서 점수를 또 자기소개서 내용을 점수화시켜가지고 같이 합친 점수, 총점을 가지고 각 전형별로, 각 전형이라고 하면 1차가 서류 전형이고요. 2차가 뭐 필기 전형이 있다면 필기 전형일 수도 있고요. 3차가 면접 전형이 되는 거겠죠. 면접도 1차, 2차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각 전형별로 뽑고자 하는 인원 대비해서 배수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10배수인지 5배수인지 3배수인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 바로 총점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만 통보해가지고 다음 전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채용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특정 기업에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학점, 외국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자격증, 기타 가산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요. 각 항목별로 비중을 좀 나눠 놓고요. 특히 지금 이 지원하는 기업의 자기소개서는 40%의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자, 요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서류 전형에 있어서도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특히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까지 자기소개서가 간다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해진 배수가 있고요. 그 배수의 합격자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자, 학점 27점으로 환산됐고요. 외국어 22점으로 환산됐거든요. 근데 탈락자를 보시게 되면
학점이 29점으로 2점이 높고요. 합격자보다. 외국어 성적도 지금 6점이나 더 높거든요. 근데 탈락했습니다. 왜요? 자기소개서가 8점이 낮아서 그랬습니다. 비중도 높은 데다가 자기소개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은 탈락을 했거든요. 자,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자기소개서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쓰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의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사실 이것도 궁금하죠? 자기소개서 보통 흔히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 내려가면서 훑어보면서 요 항목은 잘 썼으니까 플러스 1점. 자, 요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문맥이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몇 점. 또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에서 총점 몇 점 매기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기지 않고요. 일단 크게 두 등급으로 나누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적합, 부적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최소화시키고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력사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점수화시킨 다음에 그 비중을 높이고 자기소개서는 그냥 충실도 정도만 본다라고 해가지고 비중을 낮추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잘 썼으면 적합, 못 썼으면 부적합. 전체 비중도 약 10% 이내로 해가지고 하는 기업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A, B, C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뭐 우수, 보통, 저조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보통 가장 많은 게 5등급 정도로 좀 나누는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기업들이 가장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소개 비중을 조금 높이고요. 예를 들어 20점 또는 30점, 그러니까 20% 또는 30%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좀 더 차별화시켜서 이 점수를 앞에 있는 이력사항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총점 내게 되면 좀 더 차별화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기소개서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서가 다 기업에서 읽은 다음에 등급을 나눠놓고 내가 거기에 맞는 등급에 해당되면 그 등급에 체크를 하고 저장 그러면 나는 그 등급에 맞는 점수를 부여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다 읽죠? 주로 전산으로 많이 읽거든요. 자, 전산으로 읽은 다음에 위에 보시면 평가 등급이 있거든요. 요 등급에 맞게끔 딱 찍고 저장 그러면 나는 저 등급에 맞는 점수를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자, 등급에 대한 평가 기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기업의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내부 평가 기준안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의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등급으로 나눠져 있지만 CDF가 전체 20점 100점 중에서 10점 아래이기 때문에 거의 불합격 내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등급으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등급까지 해서 보통 5등급 이렇게 매겨지죠. 그러면 최하 등급, 어떻게 하면 최하 등급을 받는 걸까요? 미작성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항목, 각 문항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라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성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각 문항을 채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설마 다 읽겠어? 라는 생각에 두 번째,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썼던 걸 전체를 다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읽습니다. 다 읽기 때문에 0점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한꺼번에 많이 지원할 때가 있죠. 막 몰렸을 때 그때 내용이 비슷하다면 전에 썼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카피해다가 새로운 기업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 이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0점 처리됩니다. 지원회사 명칭 오류하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잘 모르시는데요. 한 1500자 정도 쓰라고 했습니다. 한 문항에.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500자만 써도 되지 않을까? 짧지만 임팩트 있게 쓰자 라고 해서 500자만 썼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감점 당합니다. 감점.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가서도요.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면접관들이 특히 다대다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내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성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지원자라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량은 최대한 기업에서 제한둔 그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탈자, 요즘 오탈자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쭉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한번 오탈자 검사를 한번 하시고요. 오탈자를 갖다 올바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하나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뭐뭐로 서랑 뭐뭐로 써가 있잖아요. 혹시 학급 회장으로 서가 맞습니까? 써가 맞습니까? 임원으로 서가 맞습니까? 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가 맞습니다. 자격은 다 서고요. 나머지는 다 써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DF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최하 점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쓰지 않으면 B뿔이나 B를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A뿔이나 A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다른 데서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던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랜 동안 기업의 인사팀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원칙, 네, 밤에 쓰지 말랍니다. 밤에 쓰지 마라. 오늘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저녁에 새벽에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여러분들 책상에 앉았습니다. 스탠드 하나 켜 놓으셨고요. 주변이 아주 캄캄하고요. 조용합니다. 창밖을 보니까요. 가을비가 내리네요. 촉촉하게 가을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주마등처럼 어려웠던 이런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죠.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이게 뭐죠? 소설입니다. 소설. 자소설이죠. 자소설을 써야 되는데 자소설을 쓰거든요. 감성적으로 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늦은 밤에 쓰시면 감성적이 되기 때문에, 자, 기업은 이성적인 집단이에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쓰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초저녁에 쓰시고요. 낮이나 또 아침에 이럴 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여러분들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자입니다. 기분 좋을 때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쓰자. 부정적인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할까요? 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간 이런 지원자에 대한 관심이 갈까요? 비록 뭐뭐는 아닐지라도 실패, 공허함, 나태해진, 반성, 뭐 이런 단어만 쓰는 거예요. 뭐뭐는 아닐지라도.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단어에서, 문장에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이런 지원자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평상시에 기분 좋은 생각 가지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개선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주도적, 성실함, 책임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단어들을 갖고 쓰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요즘 AI로 자기소개서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AI가 많이 도입됐는데, 물론 뭐 글자 수를 갖다가 적은 글자 수 잡아낸다든지 아니면 또 특정 단어를 반복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잡아낼 수 있는 게 단어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풀하고 여러분이 썼던 자기소개서하고 매칭을 시킨 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단어들과 부정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퍼센테이지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지원자인지 부정적인 지원자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까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원칙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도 특히 조리사가 되시는 분들이 또 꿈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요리 얘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혹시 뭔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른 과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 라면 스프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시죠. 네,
이런 어떤 인공 조미료 말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물탕 맛있게 끓이는 비법?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신선한 재료를 쓰시면 되죠. 신선한 재료. 아니,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는데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맛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비법.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자기소개서 점수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 관련된 실습, 또 요리와 관련된 자격증, 또 요리에 관련된 어떤 수강했던 과목들, 또 특히 외부 교육들, 또 요리 관련된 경진대회 참여 경험들, 요리 관련된 동아리 경험들 많잖아요. 이런 신선한 재료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점수를 잘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선한 재료를 마음껏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재료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의 앞부분 쪽에 중간 이전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기술해 주시면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뒷부분에 조금 부족한 재료가 있더라도 앞에서 받은 점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쪽에다 좀 배치시켜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에 비해서 동기들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재료가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조금 더 재료를 한두 가지 추가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접 가서 실습하시는 어떤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른다면 교육 같은 것도 괜찮아요. 직무 관련된 교육을 인강으로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부족한 재료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비법,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자.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요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네, 바로 맞추셨죠. 네, 물회입니다. 물회. 비빔밥 아니고요. 예, 국물이 자작하게 있죠. 어떻게 좀 드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왜 생기죠? 색깔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돼 있고요. 깨도 뿌려져 있고요. 네, 일단은 맛은 둘째치고 먹고 싶은 생각은 들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 비벼져 있고요. 숟가락이 푹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그릇에 고춧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비법은요. 데코레이션입니다. 데코레이션. 자, 센스 있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데코레이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방법은 줄 띄우자입니다. 줄 띄우자. 만약에 500자, 1000자가 있는데 줄 띄움이 없이 계속 이어지게 썼다면 읽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줄이 다 붙어져 있다면 사실 줄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고요. 너무나 눈이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500자라면 한 줄 정도 띄우시자고요. 1000자라면 한 두 줄 또는 세 줄을 띄우시자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뭐 문단이 바뀔 때 줄을 띄워주게 되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좀 활용해 주시자고요. 1점 책임감, 2점 뭐 실무 경험 나눠주시는 거죠. 중간에 줄 띄우시고 숫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첫째 콤마, 둘째 콤마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 포부 쓰실 때 첫째 콤마 어떻게 하겠습니다. 둘째 콤마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줄 띄워주시고 구분 잘 될까요? 잘 되죠. 잘 보입니다. 그 데코레이션 효과를 갖다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요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동네 빵집에서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수압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런 경험이거든요. 자, 보실까요? 일단 줄을 띄웠죠. 네, 잘 보이죠? 특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부호와 영문 이니셜을 활용해서 수압 분석을 했는데 강점, 그 다음에 약점, 기회, 위기를 갖다가 각각의 단어로 써놓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강점과 기회를 더 살렸던 내용, 약점과 위기를 보완했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매출도 올리고 단골 고객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하죠. 잘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다 풀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가독성 중요합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고요. 자, 마지막 자기소개서 요리하는 방법. 자, 이제 해물탕 드셔보셨고 또 물회도 드셔보셨습니다. 자, 이 요리 저 요리 이 밥 저 밥 다 먹어봐도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해주는 무슨 밥?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해주는 집밥. 왜요? 어렸을 적부터 쭉 먹어와서요. 매우 익숙해서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엄마의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2부 시간에 제가 합격 그리고 잘 쓴 자기소개서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소재가 좀 부족하더라도 재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엄마의 집밥 같은 이런 솔직하고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어필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면접에서 관심을 갖고 아마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요리 비법 특히 유념해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부에서 내용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호텔 외식 조리과 그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나 또 동기들이 많이 진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취업 분야, 뭐 전문 조리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단체 급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뭐 골프하우스나 콘도미니엄 등의 조리사, 그 다음에 전문 요리 학원 또는 제과 학원 등의 강사라도 여러분들 활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기내식 등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개인 외식 사업으로 창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취업 분야, 우리의 진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선배들이 걸었던 이런 길을 잘 보시고 나에게 맞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여러분들의 그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직무를 정해놓은 그런 사이트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한번 치신 다음에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양식조리, 한식조리, 뭐 일식조리, 조리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해놨거든요. 자, 조리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조리사가 메뉴를 계획하고 그럼 필요한 역량은 계획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식재료를 구매하고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구매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갖다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이런 능력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손질하여 정해진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위생과 조리기구, 조리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위생 관리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능력, 역량이 무엇인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들어가셔가지고 양식, 일식, 중식, 한식 다 있거든요. 그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역량이,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시게 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시간에 각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같이 분석하고 그리고 또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